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유체역학 11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간 미분 연산자를 공부합니다. 그레디언트 연산자 또는 나블라라고도 하고요. 델 오퍼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블라란 이름은 하프처럼 생긴 역삼각형 모양의 현악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임의의 미소 변이 벡터에 대응하는 물리량의 변화량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미소 변이 벡터가 유체의 속도 벡터와 나란한 경우에 대류 미분, 컨벡티브, 디리버티브의 정의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유체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 함수의 미분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인데요. 그렇다면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의 공간 미분 그레디언트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7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변수 함수의 미분 f'x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수식 6번을 두 개의 독립변수 x와 y에 관한 새로운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x와 y이고요. y-fx를 함수로 갖습니다. 그러면 g함수의 그레디언트는 8번식으로 주어지고요. 그렇다면 y는 fx라는 단변수 함수를 gx로 바꾸게 되면요. gx가 제로인 커브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두 개의 커브는 동일한데요. 물론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xy가 독립변수이고요. 이 커브는 수면 방향으로 수직한 서피스가 됩니다. 함수 g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단변수 함수인 경우에 수직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어떤 물리량의 미소 변화를 사슬법칙 체인룰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미소 변이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용하여 연산자만을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양쪽에서 함수 p를 없애버리면요. 연산자만 정리가 됩니다. 이 카드에 보인 그레디언트에는 좌표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본질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정의하는 개념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 카드에 포함된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뒤에서 배우는 방향 미분과 대류 미분, 단위 텐서 등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구배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dr 벡터 다트 델 오퍼레이터는 d 연산자에 대해서 미소 변이 벡터는 특정한 방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이 점에서 dr 벡터를 쓰는데요. 이 점에서의 합수값을 p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dr 벡터의 크기로 가지는 구의 표면 모든 점까지 도달하는 무한계의 방향에 대해서 dr 벡터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dr 벡터 1입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왔더니 함수값이 p1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phi2가 되고요. 세 번째 벡터 방향으로는 phi3가 됩니다. 그러면 phi0와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인데요. 이 구의 표면에 어떤 점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은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은 p의 값이 맥시멈이 되는 우산 방향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면요. 도트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 p와 dr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도트 프로덕트는 최대값이 되고요. 여기서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이 우산 방향이라면요. 빨간 연필 방향은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phi0와 phi3는 거의 같은 값이 됩니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주어진 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오직 한 방향만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방향 미분입니다. 그레디언트 p가 함수값의 변화가 최대인 방향이라면 다른 방향 dr 벡터로의 함수값 변화는 방향 미분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편미분을 이용합니다. 파샬 x, 파샬 p는요. x축 방향으로의 함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직각 좌표계 또는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나타내면요. 파샬 디리버티브 연산자는 델 오퍼레이터에 i 벡터 내적을 한 것입니다. i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요. 일반적인 좌표계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선을 따라가는 거리를 S 좌표계로 택할 경우에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는 파샬 R 벡터, 파샬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 벡터 서브 S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DS이고요. 벡터로는 DR 벡터입니다. 그러면 방향 미분은요. 아래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1번식을 확장한 것인데요. S 좌표계가 이와 같이 휘어 있을 경우에 S에 관한 파셜 디리버티브는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단위 벡터를 도트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 미분입니다. 이번에는 대류 미분입니다. 특별히 유체가 흐르는 유선 방향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 벡터 방향으로 미소 변이 벡터를 선택하면요.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의 시간 미분이고요. 디트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에서 컨벡티브 디리버티브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대류 미분은 뒤에서 유체 흐름에 대한 미분 해석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의 내용은 상급 과정으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진 오퍼레이터의 뒤쪽에 위치 벡터 r을 대입하면요. 왼쪽에 dr 벡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스칼라 곱의 항동원을 유도하는 경우와 비슷한데요. 벡터와 2차 텐서의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단위 텐서가 되고요. 위치 벡터의 그레디언트 2차 텐서는 단위 텐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벡터에 대한 연산과 관련해서 위치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3이고요. 컬은 제로고 위치 벡터의 그레디언트는 단위 텐서가 됩니다. 이 세 개의 수식은 뒤에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의 내용도 제2장의 강의 범위를 벗어나는데요. 등압선 압력 구배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각 용기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요. 중력이 작용할 때는 이와 같이 비스듬한 자유표면을 갖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P의 방향은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하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실린더형 용기에 유체를 넣고 계속 회전을 시키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해서 이와 같은 포물선 형태의 자유표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P는 마찬가지로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따라서 최대 압력이 실린더의 바닥 끝에서 나타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개념 카드이고요. 그레디언트 P의 방향과 임의의 방향에 대한 방향 미분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dr 벡터가 유체의 흐름과 같은 방향일 때는 대류 미분이 정의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